스텔스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KF-21 전자전기 버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다 전문가로서 항모 개발하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국부 유출이죠. 국뽕 유출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카이도 블록 3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 모습이 돼야 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KF-X 시절에 가장 많은 요구가 왜 4.5세대를 하느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블록3는 5세대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래서 여러 댓글에도 아마 블록3는 5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KF-X가 계약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전 세계 많은 전투 체계에는 스텔스란 저피탐이라는 게 많이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형을 잘 보시죠. 이거는 이제 많은 우리 덕후님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스텔스 형상을 안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거의. 사실은 가장 적 레이더파가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공기 흡입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트 엔진이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갑니다. 블레이드에 레이더파가 반사가 돼서 앞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딪힌 레이더파가 적 레이더로 안 돌아가도록, 물론 다른 기체 표면이나 칵핏의 캐노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무장을 외부 무장창에다 달아놨기 때문에, 아니 저게 무슨 스텔스야. 스텔스 맞습니다. 스텔스는 저피탐이지 반피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RCS가 표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나오느냐, 그 얘기지. 스텔스 맞습니다. 얼마만큼 저피탐으로 설계하느냐, 공기역학적으로, 기계역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또는 표면 처리에 도료를 얼마나 발라서 어떻게 레이더에 적게 잡히게 할 것이냐, 즉 에더발론 사이즈로 보이게 할 것이냐, 골프공 사이즈로 보이게 할 것이냐, 그 차이죠. 제가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 투어를 할 때는 KF-21 시제기업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4.5세대가 아니고 5세대입니다. 경쟁사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우리의 전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자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스텔스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자세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쫙 나오시는 거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건데, 스텔스는 세 종류가 있죠. 전파 스텔스, 시각적 스텔스, 그 다음에 사운드 스텔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잡아도 이 비행기는 잡힙니다. 수많은 레이더들이 S밴드와 L밴드와 X밴드 세 개의 스텔스 잡는 레이더를 이미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20년 전부터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유명했던 우리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고스트하고 다크 템플러가 있었죠. 근데 걔들은 옵저버나 이거 한번 쫙 뿌리면 그냥 끝이죠. 바로 죽어버리죠. F-22 랩터가 세계 최고의 이제 전투기죠. 알래스카에서 모의 공중전을 수많은 전투기가 했죠. 다 승리했죠, 전투에서. 근데 딱 한 번 최근에 진 사례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졌느냐?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를 갖춘 FA-18한테 당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스텔스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역시 반대로 ECM이 나왔으니까 ECCM이 나와야 되겠죠. 창이 나왔으니까 방패가 나와야 되고. 스텔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가 못 볼 때는 정말 작은 거로도 많은 힘을 발휘하지만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 기능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텔스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을 하죠. 많은 폭장을 해야 될 자리에 내부 무장창을 통해서 안으로 넣고, 다른 걸 해야 될 것도 스텔스 기능 때문에 많은 걸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죠. 근데 그 스텔스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은 이 전투기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F-15를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가져가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이 바로 거기에 녹여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텔스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5세대에 우리가 스텔스에 너무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는 지금은 좀 늦었지 않았나.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는 갖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공군도 지금 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거죠. F-35B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예거든요. 영국 해군이 139대인가요? F-35B를 도입을 해서 퀸 엘리자베스의 항모와 그 다음에 웨일즈함을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45대만 두고 나머지 90대는 전면 취소를 하는 과정이죠. 왜? F-35B 130대 이상을 운영했다가 국가 경제가 거덜난다는 걸 영국 해군이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스텔스와 운영 유지비를 감당을 하니까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인식 가진 게 스텔스였다 그러면 스텔스가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전자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잼머가 또 필요한 거고, 물론 자기 자체 이제 전자전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 사업이 작년에 합참의 소요를 통과를 해서 24년에 이제 전자전기가 사업이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탠드오프 제머죠. 즉 원격 원거리에서 전자장비를 교란시켜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제머를 탑재한 사업이 이제 곧 내년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전자전, 일렉트로닉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로 사용을 할 것이, 채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뭐 아주 간단히 기초적인 ECM 장비, RWR CMDS를 하기 위한 미션 데이터 파일을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내가 체프 플레이어를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 이 정도의 원시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 다음 전자전기를 대비한 플랫폼, 그 다음에 F-18 같은 그라울러 같은 이제 전투기에 전자전 미션을 부여한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는 이미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대군 전체를 원격으로 이제 다 방어를 해야 되는 전자전기로서의 기능, 기초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KF-21,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꿈을 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요 장비 하나 F5 팬텀에 달아보려고 그랬더니 승인을 안 해주고, 니네가 달게 되면 타고 났을 때 니네가 다 책임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KF-21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전자전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더 MDF를 더 많이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소프트웨어 능력을 확대할 거냐는 앞으로 이제 숙제인 거고요. 그래서 KF-21 전자전기 버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네이비 버전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신뢰가 확 가거든요. 제가 말하면 다 거짓말로 국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네, 이 전자전기는 해군 우리 항공모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중개 브릿지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항모 사업, KF-21 함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항모에서 함재기를 이함시킬 것이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는데, 해군의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를 운영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제일 먼저 항모에서 조기 경보기를 띄워요. 그래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적을 내가 상대를 할 것인지를 조기 경보기로 쫙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올라가느냐, F-18 그라울러가 올라가요. 조기 경보기가 탐지한 적의 모든 전자자산을 중에서 내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에 있는 부분에 얘들 전자전의 성능을 마비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함을 하는 게 F-18 호넷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애들을 때립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항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KF-21 네이비와 전자전기에 대한 소요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항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F-35 수직 이착륙기는 아니다. 우리 플랫폼 항모를 갖추고 우리 플랫폼의 전투기를, 함재기를 갖춰야만 우리 국산 유도무기를 달 수 있고 우리 국산 전차전기를 그 다음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민자형 편갑판에 F-35B를 도입을 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파일럿에서도 운영 목적, 운영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후속 군수 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 F-35B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KF-21의 엔진 같이 똑같은 무장이고 항전 장비 대부분 똑같은 거고, 단지 이제 뭐뭐 바꾸면 될까요? 네이비로 갔을 때요. 네. 기체 구조를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되죠. 항모에 착함을 할 때는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처박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패대기체. 그래서 미 해군 조종사들은 미 공군 조종사를 아주 우습게 알죠. 조종사로 보지 않죠. 동네 그냥. 그래서 저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기체 구조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다음에 랜딩기가 튼튼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다음에는 비행기를 잡아주는 디어레스팅 후크가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느리면서 양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윙을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약 20-30% 확장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좁은 항공모함의 경락고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윙이 접혀야 되고, 그런 소요와 설계 변경은 저희가 이미 4년 전에 충분히 분석을 다 했고요. 이미 기본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 똑같고 무장 똑같고 조종사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만 일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가 쓰는 데는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비용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 비용을 외부로 그대로 헌납을 하느냐 정말 버리는 비용이 될 것 같아서 국부 유출이죠. 예, 국뽕 유출도 됩니다. 항공모함이 국산 플랫폼이잖아요. 세계 1위의 조선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왜 외국 거를 쓸 거냐는 거죠. 바다 전문가로서 항모 개발하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항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세 군데가 있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지금 HJ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에 예. 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다 항공모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데 모자라는 게 있죠. 항공모함은 어떤 전력을 원양해서 투사할 것이냐가 목적이죠. 어떤 전력을 투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함재기의 목적과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항공모함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 함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착함을 시킬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보면은 너무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개념과 탑재 전력을 뭘로 할 것이냐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부의 의지인 거죠. 조선소는 항공모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함재기를 설계 제작한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함재기의 운영, 이송, 관제, 전투, 후속 지원, 정비, 수리 모든 것을 함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항공기의 특징과 재원을 명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은 경락고와 정비고와 무기고와 갑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함재기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F-35B를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갑판과 경락고의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요만큼을 확보해둬라. 그다음에 그 스펙은 이거고 그렇죠. 거기에는 너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1도 없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설계하고자 하는 항모의 모든 재원을 다 주라. 함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엔지니어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장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걸 국산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항공모함을 국산 플랫폼으로 만드는 이상 함재기는 반드시 국산 함재기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전투 소티를 뽑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투사를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많은 부분 이해가 다 풀렸을 것 같고 더 궁금해하시면 댓글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함재기를 국산화하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해병대용을 항공모함용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죠. 재작년 10월에 제가 UAE를 갔었고요. 지금 국왕한테 직접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이비까지를 개발했을 때 항모를 세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많아야 80대 정도밖에 자체로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경제성이 가능할까요?